네, 해설갑니다. 전일 시장이 좀 조정을 제법 받는 하루였죠. 역시 뭐 하락의 중심에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주를 이루었고, 제가 그 장중 시황에서도 좀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커뮤니티 마감 시황 올려드렸고요. 금요일에는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로 장중 시황을 좀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시장에 무슨 일이 큰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의견과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좀 봐야겠죠. 하이닉스 보고 좀 시장에 대한 전략,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종목 분석은 좀 내일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종목 먼저 좀 보고 시장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적으로 좀 강조 드리는 부분은 10만 원을 이탈을 하는 건 과매도권이다.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은 10만 원 이하에서 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이제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낸 거죠. 이제 매도 리포트 내면서 안 좋다, 안 좋다. 좀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하락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빠지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참 웃긴 일이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금요일에는 매수를 했습니다. 22만 8천 주를 매수를 했죠. 얘네들도 이제는 많이 빠졌구나 생각을 하고 금요일부터 다시 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공매도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가 지금 나오다가 금요일에는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 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를 많이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놀아난 거죠. 모건 스탠리가 매도 리포트 내고 팔고 저가에서 다시 매입을 하고 이전에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최근에 삼성 SDI도 그랬고 이 매도 리포트가 크게 뭐 이게 신뢰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우리는 좀 공매도에 매도 리포트를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원 이하는 하이닉스는 좀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참 그렇죠. 1월부터 반도체 빅사이클이다. 2월, 3월, 4월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죠. 지금은 끝났다 그래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고 가격이 떨어진다. 뭐 PC양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실제로 PC양의 수요는 줄어들지만 서버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서버양 디램 쪽은. 그래서 저는 이게 하락이 굉장히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주식을 보실 때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가서 공중에 떠 있고 더 올라갈까봐 매수하는 건 안 됩니다. 빠졌을 때 주식은 가격 매력이라 그랬잖아요. 비쌀 때는 팔고 쌀 때 사야죠. 이 기본만 지키시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는데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그랬어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유지된다. 뭐 투자 늘린다. 주가 안 움직였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망했대요. 망했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이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쫓아가지 마시고 빠져서 가격 매력이 생겼을 때 더 빠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또 못 사죠. 투자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하이닉스 의견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디램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2위죠. 1등이 삼성전자고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주가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얘는 더 나쁜 놈이에요. 얘는 진짜 더 나쁜 놈이 여기 이렇게 추세 만들고 돌파하고 밀어버렸죠. 돌파를 하고 안착한 다음에 밀어버렸습니다. 얘도 진짜 악당이죠. 얘도 악당인데 금요일 새벽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하락을 멈추고 1%좀 안 되게 좀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월요일은 휴장이죠. 월요일도 좀 이렇게 움직이는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화요일 우리 시장의 뭐 반도체 주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N자형의 목표치가 나온 뒤에 올라갔다가 이제 급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추세를 전부 이탈을 시키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요게 이제 장기 추세죠. 장기 추세를 이탈시키면서 좀 내려왔고, 내려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금요일 거래량, 매수 거래량, 이 빨간색이죠. 이게 좀 여기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하락 추세를 한번 볼게요.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 구간은 언더슈팅 구간이 맞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매수는 10만원 이탈했을 때 이제 가격의 법칙이 있어요. 이제 가격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미치는데, 이제 들고 있던 분들이 10만원을 깨버리면은 아, 9만원대로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역발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주식을 남들처럼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항상 그래 왔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10만원 이탈 선이 좀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만원 이탈을 하면 보셔야 된다 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막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주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소화를 하고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반등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위치에서 뭐 챙겨주셔도 되고요. 이제 투자로 보시는 분들도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장을 좀 볼게요. 시장도 오늘은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을 보시면은 121선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작년부터 121선을 돌파하고 대세 상승장에서 121선을 이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121선이 처음으로 좀 이탈이 나왔고, 애초에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박스를 그렸거든요. 우리 시장이 5년간 박스를 그렸던 이런 시장인데, 이런 그림이 진행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뭐 내년까지는 이런 그림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오르면은 또 때려 맞고 내려가면은 다시 또 매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큰 박스권의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이 안에서 뭐 테이퍼링 나오면 충격 받고 또 뭐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한 두 달 정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큰 그림에서는 큰 박스로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린 이유가, 시중에 돈은 계속적으로 풀려 있고, 하지만 또 올라가면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계성 매물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죠. 계속 경계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가격 매력이 생기면 돈이 많이 있으니까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큰 그림으로는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시장이 하루하루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고점을 넘기고 소화하고 다시 넘겨서 또 랠리를 만들 것처럼 하고선 밀렸어요. 그렇죠. 또 여기서 밀릴 때 여기서 막 빠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그리고 여기서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때 보세요. 요날 여기 다중마당 만들 때 요날에 캔들이 종가가 저가가 되는, 음봉이 캔들을 잡아먹으면서 추가적으로 밀릴 것처럼 하다가 다음날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 때문에 지금 시장의 패턴이 굉장히
차트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돈의 구조와 시장의 흐름. 계속 이런 구조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렇게 올라가도 기껏해야 그 수준이다. 올라가봤자 완만하고 다시 또 경계가 생기고 그런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트로 보세요. 캔들로 보면은 아 여기서 이제 추세를 넘어서 다시 막 올라갈 것처럼 하고 또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 구조 이런 걸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좀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뭐였죠? 매수할 때 철저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현금을 유지를 하시고 현금 유지하셨다가 이렇게 뭐 크게 낙폭과대로 떨어지는 종목, 대형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제 담으려고 이제 현금 확보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접근하고 또 올라오면은 또 다시 챙겨주고 다시 현금을 또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테이퍼링 나오면 한번 좀 내려오겠죠. 그때도 다시 투입을 하고 테이퍼링이 나와서 충격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야지 가격 매력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시세를 주지 공중에 떠 있으면은 먹을 게 많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까이 60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추세를 처음에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려드리고 밑에서 이렇게 가는 추세를 제가 그려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돌파를 했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폭의 목표만큼 마디가를 설정을 하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요 마디가, 요 마디가, 요 마디가 이 폭만큼. 그래서 지금 하단 쪽에서는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는 거죠. 이 하락은 이제 언더슈팅으로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또 움직이겠죠. 다음 저항선이 여기가 또 되겠죠. 요 테두리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60분봉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지표들을 좀 볼게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고점이죠. 여기 다중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자산 축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모이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가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게 되고 여기에 그럼 외국인이 부담을 갖게 되고 매수를 해주지 않고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장대음봉이 맞으면서 미국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제한적이고 좀 양봉 만들면서 크진 않지만 좀 상승 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환율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이 하락을 해야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외국인 매도가 더 이상 크게 좀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포지션, 이제 파생 포지션을 보면은 파생 쪽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좀 3조까지 좀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이 꺼림직하죠. 매도 규모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또 매도가 뭐 1조, 2조 보다는 좀 흐름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움직일 것 같고 최근 패턴이 얘네들이 막 1조 사고 뭐 1조도 팔고 막 이랬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3조 쪽으로 매도 우위로 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이제 옵션도 잠깐 볼게요. 이제 만기일이 지났죠. 만기일이 지나고 이게 하루 지났기 때문에 지금만 포지션을 보는 거고 계속적으로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이제 풋옵션 쪽이 좀 살아 있습니다. 가격이 풋옵션이 살아 있고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콜옵션은 굉장히 싸죠. 풋 쪽에 많이 프리미엄이 진행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그런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포지션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콜 매수를 잡아 있어요. 외국인이. 이쪽에는 매도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쌍방. 기간은 콜입니다. 상승 쪽. 풋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개인이 콜이 없어요. 콜이 없고 풋옵션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 개인이 하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풋옵션도 없죠. 풋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하방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방 쪽으로 많이 잡으면 이거 먹여주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했습니다. 이 옵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뭐 월요일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요일 야간 선물은 0.07% 상승을 해서 좀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월요일이 휴장입니다.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고 이제 화요일부터 열릴 텐데, 뭐 저는 반등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양봉 만들면서 하락에 좀 브레이크 제한이 좀 걸린 상태고, 그런 중심 종목들로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반등 시도 나와도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뭐 내일 반등이 나오고 뭐 내일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놓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 시장 돌린다고 따라가고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또 내려와요.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갈 거고, 시장을 지금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을 잘 수립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철저하게 낙폭과대 종목들로 대응하시고, 많이 오른 거 쫓아가지 마시고, 많이 오른 거는 분할로 좀 챙겨주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이런 거 이제 챙겨서 다시 현금 확보하고, 시장 또 흔들려서 낙폭과대 종목 생기면 다시 그쪽으로 좀 매입을 분할로 모아가면서 올라가면 또 챙겨주시고, 그렇게 지금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마음 편하게 주식 그냥 가지고 있는 장은 작년이었고요. 그렇죠. 작년이었고, 지금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생겼다가도 다시 또 손실로 바뀌게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계좌를 유동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소형주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요새는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소형주 업종 차트를 보면은 지금 거래가 죽어 있죠. 거래가 죽어 있으니까 시세가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시세 상승으로 좀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거래가 줄고 있죠.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소형주 쪽도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 자체가 거래대금이랑 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대금도 이제 줄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연장이 되거나 그런 흐름이 아닌 거죠. 거래대금이 뭐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그랬으면 모를까 한데, 거래대금이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금요일에는 거래대금이 조금 증가했죠. 조금 증가하면서 이제 꼬리가 달린 거거든요. 오늘은 저점 테스트가 좀 나온 거죠. 여기서 움직이면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라가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또 종합주가 지수처럼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전략과 시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큰일이 생기거나 제가 영상 통해서 좀 뵙지 못하면은 마감시황, 장중시황을 통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커뮤니티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은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